자, 이번 시간에는 용해도 차를 이용한 혼합물 분리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는 278쪽입니다. 자, 용해도 차이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에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거름, 추출, 재결정, 분별결정, 이 각각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거름입니다. 거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소금과 나프탈렌이 섞여 있어요. 소금과 나프탈렌은 둘 다 하얀색 고체인데, 자, 얘네들은 소금은 물에 녹고 나프탈렌은 물에 녹지 않아요. 다시 소금과 나프탈렌을 물에 녹이면 누구는 소금은 녹고 나프탈렌은 녹지 않는답니다. 자, 그러면 염화나트륨이 소금이지요. 염화나트륨과 나프탈렌을 섞은 것에 물을 넣고 휘휘 저었을 때 어떤 모습이 된다는 겁니까? 자, 이렇게 되겠지요. 나프탈렌은 녹지 않으니까 아래쪽에 알갱이로 있을 것이고 소금은 물에 녹아서 소금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소금과 나프탈렌을 분리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이때 사용하는 실험 장치가 바로 뭐냐면 이거 거름 장치예요. 자, 얘 이름은 뭐라고? 거름 장치. 자, 거름 장치를 보면 여기에 깔때기가 있어요. 그런데 깔때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깔때기 안쪽에 보면 거름 종이가 있답니다. 자, 거름 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눈에 보이진 않지만 거름 종이는 이렇게 종이가 있을 때 가운데 조그만한 구멍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자, 구멍이 있기 때문에 위쪽에 입자가 다른 알갱이가 이렇게 있을 때, 자, 큰 알갱이는 통과하지 못하고 작은 알갱이는 이렇게 통과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거름종이거든요. 자, 그러면 좀 전에 나프탈렌과 소금을 넣은 용액을 여기에 쭉 넣고 걸렀을 때 아래로 내려온 물질이 있고 위에 걸러지는 애가 있겠지요. 자, 그러면 걸러지는 A는 누구일까요? A는 나프탈렌이 된답니다. 나프탈렌은 왜 위에 있나요? 얘는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알갱이가 커서 위쪽에 남아있는 거예요. 자, 밑으로 내려오는 애는 누구입니까? 자, 얘는 소금물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나프탈렌은 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리면 되고 소금을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건 아니지요. 소금물에서 소금만 얻고 싶은데 소금만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을 없애버리면 되겠지요. 물을 없애는 방법은 가만히 놔두면 물은 증발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간을 조금 절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된다? 가열을 하면 되겠지요. 가열을 하면 물은 끓어서 수증기가 되고 나머지 소금만 남는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 실험 장치에서 중요한 내용 몇 가지를 볼게요. 일단 거름 장치가 있는데 거름 장치의 끝은 어디에 오게 한다? 비커 벽면에 붙게 합니다. 그리고 용액을 넣을 때는 어떻게 한다? 유리막대에 천천히 붙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뭐라고요? 거름 장치랍니다. 자, 그러면 거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방금 배웠는데 언제 거름을 할 수 있다? 거름은 고체 혼합물일 때 거름 장치를 이용해서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체 혼합물의 특징을 보면 이런 고체지요. 즉 하나는 물에 녹고 하나는 물에 녹지 않을 때 거름 장치를 통과시키면 이 두 개의 고체가 분리가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두 번째 방법은 추출입니다. 추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뜻만 그대로 보면 특정한 성분을 잘 녹이는 무엇을 사용을 해가지고 용매. 자, 용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을 녹이는 물질을 말하지요. 용매를 사용을 해서 그 물질을 분리하는 방법.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추출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말은 어렵지만 우리가 추출은 실생활에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따뜻한 물에 녹차잎을 놔두면 투명했던 물이 무슨 색깔이 되나요? 녹색깔이 되지요. 자, 이 녹색은 왜 되었을까요? 요것은 물에 녹차의 성분이 빠져나와서 그래요. 자, 다르게 얘기를 하면 물이 녹차의 성분을 녹여낸 거예요. 이게 바로 뭐다? 추출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녹차 성분이 물에 녹아 나왔는데 이 특정한 성분이 바로 뭐다? 녹차 성분이고 이때 사용한 용매는 바로 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생활 속에서 이렇게 추출의 예를 볼 수가 있는데 간단히 몇 가지만 언급을 할게요. 자, 첫째, 방금 전에 봤던 녹차 우려내기는 추출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여러 가지 약용식물, 식물에서 약성분을 뽑아내는 것. 요것도 마찬가지 추출이에요. 자, 요것의 대표적인 예는 우리가 홍삼 캔디를 만들고 싶어요. 그럼 홍삼을 바로 갈아 넣는 거 아니겠지요? 홍삼에서 홍삼을 다리면서 홍삼의 성분을 뽑아내요. 즉 추출을 해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뭐 사탕이나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든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도라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먹으면 되게 쓴데 이 도라지를 어떻게 하면 된다? 물에 계속 담궈 놓으면 이 물에 도라지의 쓴맛이 추출이 된답니다. 자,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몇 가지 고체 물질의 물과 에탄올에 대한 용해성을 나타낸 것이다. 물과 에탄올을 이용한 거름 장치로 분리할 수 없는 혼합물은 무엇인가? 자, 여기에서 용해성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용해성은 쉽게 얘기하면 물과 에탄올에 녹는가 녹지 않는가 요것을 나타낸 것이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문제는 거름 장치로 걸러야 되는데 거름이라고 했을 때 특징이 뭐였냐면 고체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었지요. 그런데 한 고체는 녹아야 되고 한 고체는 녹지 않아야 돼요. 자, 그러면 A와 C를 봤을 때 A, C 어때요? 하나는 녹고 하나 녹지 않았지요. 걸을 수 있습니다. A, D는 하나는 녹고 녹지 않았지요. 이것도 마찬가지 걸을 수가 있어요. 자, B, C도 하나는 녹고 하나는 녹지 않았기 때문에 거름 장치를 통해서 걸을 수가 있습니다. B, D도 하나는 녹고 하나는 녹지 않았으니까 거름 장치를 이용해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C, D를 볼까요? 자, C, D는 물을 사용을 하든지 에탄올을 사용하든지 둘 다 녹지 않거나 둘 다 녹겠지요. 이럴 경우에는 걸을 수가 없답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여기에서 핵심 내용은 뭡니까? 거름장치를 이용을 할 때는 한 고체는 용매에 녹아야 되고 또 다른 고체는 용매에 녹지 않아야 된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뜨거운 물에 녹차 티백을 넣어 두었더니 색깔이 변했다. 이와 같은 원리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추출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용해도에 의한 혼합물 분리 중에서 추출과 거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 끝.